15일 청주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시 노선이 축소되고 전세버스가 투입됩니다. 시내버스 타이어가 폭발하며 23명이 다쳤습니다. 파편이 버스 안으로 뚫고 들어와 유리창을 깰 만큼 위력이 컸습니다. 제천의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 물질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충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제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신축한 공장 건물에서 화학 반응을 실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건물 구조물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외벽에 남은 시커먼 그 흐름은 4층 건물 꼭대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천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 1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8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40, 50대 남성 3명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모두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국내 한 대기업의 협력사로 휴대전화 액정에 색을 내는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는 대기업 소속연구원 2명이 이곳을 방문해 협력사 직원 2명과 함께 화학 반응기를 시험 가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건물끼리 서로 반응을 봐서 어떠한 재료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업체 측은 정확히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화학물질을 혼합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자체도 비밀이고 다 비밀인 거예요. 그 반응기에 뭘 넣고 무슨 짓을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야 돼요. 경찰은 화학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이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국 최악 수준인 충북의 대기질, 그중에서도 대형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는 청주와 단양이 도마에 자주 오르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대책특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 공장 밀집 지역인 단양을 찾아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세 개의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단양 매포 지역. 지난 수십 년 동안 먼지로 인한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첫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뿌연 먼지. 저도 과거에 시멘트사에 근무를 해봤지만 시멘트 가루는 분명히 아니고.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충북 먼지의 절반은 제천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은 단양에서만 68%, 90% 이상이 제천과 단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 공장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는 시멘트 공장 측에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이 시멘트를 비롯해서 다른 제조 공장 일부 피사먼지나 질소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관리가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유삼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그동안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대기환경 관련법 등으로 위반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건 업체 측의 관리와 개선 노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5, 17, 18, 19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자체의 그래서 좀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건지. 이번 미세먼지 특위의 충북 방문을 계기로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실태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후 충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무학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 대표는 충주시 동량면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은 제천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한 뒤 청주로 이동해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낮 도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뒷바퀴 타이어가 폭발하며 파편이 내부로 튀어 승객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해당 버스가 노후화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버스가 서 있고 인도 위에는 길을 가다가 놀란 사람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청주시청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뒷바퀴 타이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타이어 폭발로 고압의 바람과 파편이 버스 본체를 뚫고 내부까지 튀었고 승객과 행인 등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밥 먹다 흐르니까 뭐 펑 소리 나는데 앰뷸런스 오고 그 환자들 싣고. 현장 학습을 마치고 버스로 귀가하던 16살 여고생 한 명은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타이어 폭발로 생긴 버스 파편이 튀면서 반대편 유리창까지 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버스가 노후화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버스 기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는 15일 전국적인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에서는 청주 시내버스의 60%가 동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긴급 노선 정비와 대체 차량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 지역 6개사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400여 대. 이 가운데 4개사가 운행하는 243대가 운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4개사 노조의 파업 결의로 청주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6대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 임금 교섭을 벌이다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출퇴근 시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파업 기간 청주 지역 167개 노선을 주요 간선 위주로 28개로 축소해 파업에 불참하는 우진과 동양교통 등 2개사의 버스 160여 대를 집중 배치하고 최고 100여 대까지 전세 버스가 섭외되는 대로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파업 기간 택시 영업을 제한하는 택시 부재도 임시 해제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관용 차량과 필요하다면 전세 버스까지 투입을 해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파업은 내일까지 노사 요청에 따라 쟁의 조정 시한이 연장될 경우 돌입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4개사를 제외한 충북 18개 버스 회사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선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흔히 빛공장으로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는 신약과 반도체 소재 개발에 필수적인데요. 충청북도가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보다 강한 빛을 발생시켜 물질 내부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천조분의 1초까지 순간 포착으로 촬영할 수 있어 원자와 분자 수준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눈에 비유됩니다. 이 가속기로 파악한 단백질 구조로 다양한 신약이 탄생했고 반도체 비파괴 분석과 신소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 2기가 운영 중인데 한 기는 30년이 넘었고 연구 수요 증가로 이용자도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신규 방사광 가속기를 아무래도 하나 지어야 될 때가 이미 좀 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과학계의 그 염원이고. 지난 2008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항에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내어줬던 충북이 10년 만에 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이오와 IT 기업, 연구소가 밀집한 청주 오창과 오송 일대에 5,4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까지 꾸렸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 설정할 거냐라는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건은 과학계와 산업계의 측면 지원. 충청북도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연구단지와 공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동식 수소 충전소가 충주에 설치됩니다.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이동식 수소 충전소 개발과 실증시설 구축 사업이 선정돼 국비 38억 등 43억 3천만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이동식 충전소를 충주시 주덕읍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는 저장 용기와 압축기, 충전기 등 설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수소 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충북의 수소 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청주와 충주, 음성의 4곳, 2020년까지 제천, 옥천, 괴산 등 6곳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철거와 함께 새로 들어설 복합 문화공간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달 안에 시민 문화타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맡겨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6월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화재 참사 건물이 철거되고 시민 문화타워가 들어서기 전까지 빈 공간은 무료 주차장으로 임시 운영됩니다. 제8회 최기동 인류의 봉사대상 수상자로 김종원 어르신이 선정됐습니다. 음성 품바축제 기획실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꽃동네에 폐지 등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돈과 생활비 일부를 보태 지금까지 1,600만 원을 기부해온 81살의 김종원 어르신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최기동 인류의 봉사상은 꽃동네 설립의 모태가 된 고 최기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와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가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MBC 충북과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콘서트에는 청주 현도중학교와 꽃동네 학교, 단양초등학교 등 도내 7개 학교에서 교사와 제자가 한 팀을 이뤄 경연을 펼쳤습니다.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는 일요일인 오는 19일 오후 1시 20분부터 MBC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가 청주 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택시업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산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저임금 상승 이후 택시업계에서 서류상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산정 근로시간 원상 회복과 택시업계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에서 청주로 오던 여객기가 다른 항공사 승객이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탑승장에 돌아오는 램프 리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